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빠르게 올랐던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했던 갭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기에 갭 투자로 집을 샀던 임대인들이 만기 도래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건 물론 전세 반환 보증조차 들지 않아 집이 경매로 내몰려 보증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도 사태 심각성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건설부동산부 박동준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용어 정의부터 하면 역전세는 처음 전세 계약을 한 시세보다 지금 전세의 시세가 낮은 것을 말하는데요. 2년 전에 1억 원에 거래를 했는데 지금 시세가 8천만 원이면 역전세고, 깡통전세는 시세가 낮은 것을 넘어서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공모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단순히 빌라왕이나 건축왕으로 불리는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경찰이 최근 세입자 전세 보증금 80억 원을 편취한 일당 78명을 검거했는데요. 사기 행각의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등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기 돈 하나 없이 주택을 매입한 갭 투자인데요. 범행을 주도한 인물은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주택을 사들였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체납해서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런 전세 사기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관련 통계치가 있습니까? 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가늠할 수 있는 수치는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시 대입연재, 그러니까 집주인 대시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9,241억 원입니다. 2018년 500억 원대 이후 매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허그의 손실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가격 하락이 5%만 넘겨도 전국 3만 1,000채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전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매매 가격 하락 시 작년 말부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만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지속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공적 보증기관의 손실이 커지면 나중에는 국민 세금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인데요. 전세 사기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 30대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돼서 서울이 53%, 인천 35%, 경기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된 이유는 뭘까요?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해 상반기 국토부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서울시 신축 빌라 중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곳을 알아보니까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등이 거래도 많고 이용군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외곽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지역들입니다. 반면 여의도나 강남 등으로 접근성은 좋아서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로 많이 주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아직까지 근원적인 방지책보다는 전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주는 등의 미봉책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피해자는 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청구할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서 보증금 지급 기간이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언제 이런 계약을 알고 법을 알며 사기 범죄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조달한 이 부채를 갖고 이 임대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분발해서. 예, 그렇다면 저희가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확정일자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는 확정일자 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서 전세계약 당일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만큼 안전한 물건을 세입자들에게 소개해줘야 하는데 법원도 최근 깡통 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한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촘촘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